연결적들을 어떻게 하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다시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뉴스에 이제 사진에 봤을 때는 5.2에서 7.1이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뭐 이래저래 뭡니까? 코픽스가 3.76이 됐습니다. 3.76. 3.56보다 조금 오른 거죠. 5월달에 3.56이었고 4월달에 3.34였고 이제 3.76이 됐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가 4.1에서 5.5였는데 4.2에서 5.6이 된 거죠. 그리고 전세 대출은 3.7에서 5.1이었는데 3.8에서 5.2 정도로 뭐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확실한 건 뭐다? 점점 더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냐? 좀 더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24년 5월부터 CCYB 경기대응 완충자본 1% 적립이 금융권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금융권이 1% 충당금 적립하면 대출자들에게 1% 올립니까? 아니죠. 못 올리는 사람도 있고 연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상금리를 1.5 이상 2% 정도 먹을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2025년, 2026년 경기대응 완충자본 1%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그 다음엔요. 1.5%, 2%, 최대 2.5%까지 올리게 돼 있습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2.5%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금융권이 대출금리를 3, 4% 이상은 더 올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코픽스가 뭐 한 4% 되고 한 4% 더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출금리 한 8% 되는 거죠. 사실상 2024년쯤부터 해서 2024년 한 하반기쯤부터 해가지고 대출금리 얼마 된다? 10% 넘어간다. 물론 이때까지 경기대응 완충자본 이제 시행이 좀 더 빨리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더뎌진 거죠. 느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 정도인 거죠. 확실한 건 뭐다? 점점 따져봐야 된다. 두고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절대 쉽지 않은 거죠. 어렵습니다. 빚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 아니요. 잘 살 수 있는 길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지금입니다. 에이, 꼴랑년좀 1% 오른 거 가지고 뭐 그러냐? 이러는데 현실은 많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가 꿈틀꿈틀거리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이게 신호라는 겁니다. 연끌족설 끝났다라고 언론이 경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네 살아가는 삶이 쉽습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위험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우려와 더 충격과 더 염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빚을 누가 대신 갚아준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나라가 지켜준다고요? 아니요. 뭐 파산하면 되고 개인의 생각하면 된다고요? 물론 악의를 가지고 악용을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못 벗어납니다. 걸려듭니다. 아주 영악하고 쓰레기 같은 놈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이용해가지고 룰랄라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다? 그럴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뉴스 보면은 10억 만드는 법, 20억 버는 법, 2천만 원으로 20억 벌어서 은퇴했어요. 일단 개소리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럼 나도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 이런 생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걸려들고 다 망가지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쉬우면 주변 둘러보시고 있잖아요. 주변에 전부 다 부동산 투자해서 다 돈 번 사람들밖에 없어야죠. 근데 야 누가 뭐 아파트 사가지고 청약 받아가지고 프리미엄으로 5억 벌었대. 막연한 얘기. 누구지도 몰라요. 친구의 친구라 그래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짜 얘기. 말장난이 거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죠.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에. 내가 진짜 돈을 내 손에 벌어가지고 지어야. 그래야 그게 진짜 번 겁니다. 쉽게 얘기하고 막연하게 돈 벌어서 부자가 됐니 어쩌니 떠들어댄 놈들의 말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연끌족세 가지고 변동금리, 대출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허덕이고 미시려고 하는 거죠. 1997년, 98년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출금리가 한때 33%까지, 30%까지 올라갔어요.
설마 에이 그럴 리 없다 라고 얘기한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실입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안 벌어진다? 누가 장담합니까? 제가 원달러 환율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 그럽니까? 엄청 절을 대고 이제 욕을 하고 혼을 내고 막 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돈을 받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 그냥 개인적인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제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고 저를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언제 어떻게 언제든지 원달러 환율이 폭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괜찮아지는 거 없죠. 괜찮아진다고 생각하면 큰 곳 아십니다. 살아가는 삶이 괜찮지 않습니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매일 고민하고 매일 걱정하고 해도 될까 말까라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함부로 국뽕이 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될 거다.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3만원대 내려옵니다. 물량이 많아가지고 쌩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연끌족들 금리 부담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비투한 이들 주식 사기 당해가지고 다 몰려들고 다 몰살 당할 겁니다. 이게 닥친 현실입니다. 왜 어른들이 주식 투자 함부로 하지 마라, 빚내가지고 집 사지 마라, 돈 벌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 대출만 끼고 집을 사라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둔하게 우직하게 착실하게 저축하고 땀 흘리고 더 열심히 일하고 해서 돈 버는 거 이게 제일 현명한 모습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더 엉망되고 더 힘들어집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겁내고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면서 하나씩 둘씩 챙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아주 끔찍하고 아주 우려스럽고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연끌족들 주담대 금리 0.1% 꼴랑 오른 거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부자 되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는 사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부로 빚을 우습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도 삶을 안전하게 대비하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걸려들지 않고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함부로 빚내는 걸로 연끌해가지고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 큰일 납니다. 큰일. 연끌은 언제 하면 된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80, 90일 때 정말로 집값이 헐값으로 왕창 떨어졌을 때 그때는 연끌 한번 생각해보시죠.